아니다. 앞에서 얘기한 거를 한 페이지를 정리한 게 이겁니다. 지금 진행되는 건 미국이 헤게모니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자, WTO를 만든 것은 월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명실상부하게 자기의 경쟁자가 없었다고 생각해가지고 말 그대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생산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위 오프쇼어링 시대를 연 겁니다. 이거 미국이 만든 거야. 그런데 중국이 쫙 성장해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국을 제압해야 되겠어. 중국이 미국의 헤게모니를 도전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국을 불공정무역 국가로 이렇게 다 규정을 해버리고 나서, 예? 트럼프 방식은 뭐냐면 미국 제일주의, 미국의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을 제압하겠어 해가지고 WTO도 무시하고, WTO를 좀 무시해야 되죠. 예? WTO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내가 그냥 기준 정하고, 내가 중국이 그러니까 불공정 무역 국가야면 그냥 불공정 무역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마 때 추가했던 TPP도 폐기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야, 중국하고 한판 할 거니까는 미국 기업들 다 돌아와. 본국으로. 그래서 리쇼어링 추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보복관세 매기고, 화웨이 제재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미국만 고립된 거야. 아메리카 언론이 돼버린 거예요.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메리카 언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야, 안 되겠다. 에? 미국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다. 이게 이제 역부족이라는 게 확인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G7 가지고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 혼자 힘으로 안 되는데, 그럼 미국이 누구하고 해야 되지? G7잖아요. 전통적인 게. 근데 G7 가지고는 이게 G7, G6 나머지 국가들이 별 힘이 없어. 보니까는. 옛날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D10으로 확장하자. 민주주의 10개국가로 확장하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미국의 소위 말해서 엘리트들 사회 속에서 소위 말해서 싱크탱크나 이런 데서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트럼프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바이든이 이거를 받아들인 게 뭐냐? 바이든은 엘라이 쇼어링으로. 바이든 정부의 전략은요, 엘라이 쇼어링입니다. 지금 그래서 엘라이가 뭐예요? 동맹국가들 간에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소위 공급망을 구축하자 이거죠. 근데 엘라이 동맹국가들은 뭐야?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툭하면 얘기가 있잖아요. 예? 국제 질서를 위반하고, 예? 예? 이 규칙을 그러니까 위반하면은 이 제재를 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제재를 해야 된다. 예? 규탄을 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엘라이 쇼링을 이게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 원래 이게 그러니까 출범할 때부터 이게 적어 있었어요. 바이든 정부의 가치공유동맹은 출범할 때부터 전략입니다. 대외 전략이에요. 이 엘라이 쇼어링을 제넷 앨런이 이건 너무 거칠다 표현이 해서 프렌드 쇼어링으로 바꾼 거예요. 작년 4월 달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걸 추진했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국이 이걸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작년에 유명한 5월 달에 문재인 바이든 한미 정상회담에서 맺은 게 뭡니까요? 포괄적 파트너십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포괄적 파트너십.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올해 5월 달에 이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바꾼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한미 관계 다 망가뜨렸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바꿔야 되겠어. 바꿔야 되다 보니까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뭘 바꿔? 다 잘 돼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걸 그러니까 바꿔? 그럼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래서 한 게 뭐냐? 파트너십을 전략동맹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포괄적 파트너십은 뭐냐면요. 한국과 미국 간에 기본적으로 군사안보 동맹국가잖아요. 군사안보는 동맹관계지만은 나머지는 파트너 관계다 이거예요. 파트너의 어원은 뭐냐면요. 로마어에서 얘기하는데 파트너십의 어원은 뭐냐면요. 파트너의 어원은 내가 죽으면은 상대방이 존재할 수 없고 상대방이 죽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의 몸. 분리가 돼 있지만은 사실상 하나의 생명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원이에요. 파트너의 어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주고받는 호혜적인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사 안보는 동맹 관계로 하지만은 서로가 이익이 똑같으니까 나머지 분야는 서로가 이익을 주고받자 이거예요. 서로가 윈윈하자 이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하고 군사 안보를 분리시켰던 거죠. 예? 그런데 이거를 윤석열은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하고 이거 차이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파트너십을 전략동맹으로 바꾼 거야.
전략동맹이란 건 뭐예요? 전략은 누구의 전략이야? 미국의 전략이지. 한국의 전략이 아니야, 이거는. 미국의 전략이죠. 미국의 전략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나머지들도 다 동맹관계로 바꾸겠다는 거야. 군사 안보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경제, 기술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동맹으로 다 하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군사 안보는 미국하고 한국이 공동의 그러니까 목표를 가질 수 있지만은 경제가 어떻게 공동의 목표를 가질 수가 있냐고요. 예? 공동의 목표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냐고요. 미국은 중국을 그러니까는 저걸 앉혀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러시아를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경제적인 그러니까는 협력과 교류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가 뭐냐면은 미국의 전략적인 수단으로 그러니까 도구로 덥석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 미국 안보에 한국의 경제 기술을 그러니까 경제 기술이 하위 개념으로 그러니까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화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은 뭐냐면 미국이 이걸 이제 5월 달에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사이에. 그거를 제닛 앨런이 거기에 대한 실행안이 바로 뭐예요? 치포, 배터리 동맹 이런 걸 이제 갖고 이제 날라온 거예요. 날라와가지고 치포는 이미 통보를 한 거고 8월달까지 빨리 결정하라는 거고 배터리 동맹을 가지고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LG화학을 방문한 거예요. 네? 배터리 동맹에도 참여해달라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IMF나 WTO에서는 역사적인 퇴행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경제 블록 시대로 이걸 돌아가겠다는 거니까. 경제 블록 시대로. 예?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다 했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도 진정 못 시키고 경제는 침체를 가져오고 경제가 우리가 성장률이 떨어진다 했었으니까 경제 블록 시대로 가게 되면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과거에는 침체가 오게 되면 충격이 와서 침체가 오게 되면 돈 풀어가 됐는데 돈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이지머니 시대가 막을 내리는 거라 이거예요. 예?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런 충격이 왔을 때 그 뒷수습을 돈을 찍어내가지고 수습을 했는데 이제 돈을 찍어낼 수도 없어. 왜? 이게 서로가 패권이 충돌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못 막아요. 예? 그렇죠? 비용이 굉장히 증가할 거라고. 그러면 이지머니 사용 못하지. 그리고 세계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지고 침체는 침체 들어가고. 예?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달러 패권인데 달러하고 유로화 패권인데 이걸 동원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경학적인 파편화가 달러 패권의 종언, 즉 이지머니 시대의 종언이자 글로벌 경제의 장기 침체를 도래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장에 이제 정리가 됐는데, 이거 처음부터 이거 한 장으로 쭉 얘기해주면 될 거 가지고 뭐 이렇게 가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자료도 보여드리면서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시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자기 기준에서 좀 너무 좀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랬을 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물론 중국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러시아도 많이 타격을 지금 많이 보고 있죠. 이건 제가 처음부터 규정을 했잖아요. 마이너스 썸 게임이라고. 서로가 상처받는 거예요, 이건요. 예? 위닝 게임이 아니라 마이너스 썸 게임이에요. 예? 플러스 썸 게임이 아니라 마이너스 썸 게임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이거 굉장히 뭐냐면 수두피단 짓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요? 미국의 이러한 헤게모니 유지를 이게 세계 질서를 지금 재편을 해야 되는 건데 세계 이 질서를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세계 정치인들 중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집단 행동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미국은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관성대로 자기의 그러니까 과거의 그 영광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지하겠다고 해가지고 헤게모니를 유지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런 계속해서 지금 시대 착오적인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유럽도 같이 덩달아서 맞장구 치고 앉아있고 한국이 거기에 맞장구 치고 앉아있고 맞장구 치는 게 아니라 행동대장이 되고 앉아있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미국의 의도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진행되는 거 보게 되면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유가 상한제
러시아 석유 유가 상한제 이거 안 돼요. 안 되고, 예? 결국은 뭐냐면 이 동맹으로 해가지고 중국을 그러니까 간다 하더라도 이 충격 후폭풍은 엄청난 피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경제에.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공멸의 길이죠. 공멸의 길인 겁니다. 지금 중국을 지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러시아를 지지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제발 좀 이상하게들 해석하지 마세요. 예? 이분법적으로 흑백론으로 좀 가지 마세요. 미국을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중국을 지금 그러니까는 지지하거나 러시아를 지지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예?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미국의 골부분이 듣냐고요. 중국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오히려 중국이 야 다자주의에서 가자. 자유화, 무역 자유화를 더 해야지. 왜 자꾸만 보호주의를 가냐. 오히려 그러고 앉았잖아. 시진핑이요. 예? 오히려 그러고 앉았잖아. 명분이 오히려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고 앉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걸 지금 과거의 시대에서 계속해서 이걸 묶어놓겠다고 지금 함으로써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고통을 주고 있는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적인 정치인이라면은, 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그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방향을 그러니까는 좀 바꿔야 될 게 아닙니까? 예? 미국도 본인들도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예? 그 작년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식민지 그러니까 트라우마들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요구하는데 어떻게 안 해요? 이런 사람 얘기하는 사람 많아 아직도요. 작년에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작년에도 미국은 그러니까 전략이 기본적으로 프렌드 쇼어링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프렌드 쇼어링이 작년 4월에 나온 용어예요. 작년 4월에 미국이 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미국의 정치 쪽에서는 엘라이 쇼어링이라고 쓰고 있고요. 이게 같은 말인데 제니 앨런이 프렌드 쇼어링으로 해가지고 좀 순화시키자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걸 바이든 정부의 출발 때부터 갖고 있는 전략이야. 근데 문재인 정부는 이거를 미국에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네?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했는데 그리고 그게 통했잖아요. 근데 근데 여전히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면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사고에 우리는 젖어 있냐고요. 예? 인도네시아도 안 하고, 예? 싱가포르도 안 하고, 뭐 인도 같은 인구 대국만이 아니라 사우디도 안 하고 그러는데, 사우디는 뭐 자원이 있어서도 그렇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반도체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우리의 이 장점도 많잖아요. 우리의 힘을 너무 우리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에, 지난 2, 3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서 그러니까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랬던 거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앉아있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그러니까 지금 외환위기 이런 이제 그러니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왜 그래요? 근본이 바로 뭐예요?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적자로 지금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거를 한미통화수협으로 이게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예? 원인은 그러니까 지금 무역수지 적자인데 지금 달러를 그러니까 이게 일부 달러를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빌려주겠습니까? 여태까지 최대가 600억 달러 했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4,400억 달러가 조금 안 됩니다. 위안부 6월달 기준으로요. 근데 600억 달러 빚어봤자 그거 가지고 얼마나 구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잠깐만 임시 방편 대책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잠깐만 쫓아가냐고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첫 단추 잘못 낀 거예요.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향을 잘못 설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가 계속 어긋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수습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수습할 게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가 이제 눈덩이처럼 굴러가다 보면요, 금융 쪽에서 사고가 터집니다. 금융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금융은요, 굉장히 신속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돈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1997년 외환위기는
심근경색, 심근경색형 충격이라면은 이번에 그러니까 경제위기는 골병형 경제위기다. 골병형.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위기 터지고 나서 집값 많이 떨어졌었죠.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집값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장기화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요? 무역 적자도 계속해서 굴러갈 가능성이 크고, 이 지금 구조가 계속 간다면요. 거기다가 외환보유고도 갈수록 줄어 들어갈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득도 잠깐만 줄어들 것이고요. 그렇죠? 이자 비용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서요. 그렇죠? 자산 가치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 실업자도 증가할 것이고, 외환위기 때는 그것이 한 방이 뻥 갑자기 그러니까는 이게 갑작스럽게 온 충격,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었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갑자기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해가지고 뻥 이렇게 왔다면요, 예? 심근경색형으로 이렇게 왔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는 골병형으로 골병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서민들의 삶은 그러니까 마찬가지 상태가 돼버린, 결과적으로 같아져 버리는 거죠.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예? 위기라는 게 별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위기는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형식으로 오지 않는다고. 예? 위기가 별거냐고. 지금 이렇게 지금 틀이 짜여져 있는데 위기가 어떻게 안 오겠어요? 예? 틀을 바꾸자는 이상. 이걸 틀을 바꾸는 건 결국 뭐예요? 정치의 논리인 겁니다. 정치의 논리인 거예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치 실패가 지금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기후변화 재난도 이거 그거 아닙니까? 컬렉티브 액션 딜레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함께 그러니까 협력을 해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예? 국가들 간의 협력을 못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이요. 우리나라 문제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정치 실패죠, 이것도요. 정치 실패. 그래서 민주당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민주당 바로 세우려면 일단 사람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란 게 뭐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그나마 우리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차선책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첫째 출발을 컬렉티브 액션 or 컬렉티브 슈어사이드, 소위 말해서 안토니오 이제 유엔 사무총장의 말을 제가 빌려서 출발을 연 것이 왜 지금 세계 경제 상황과 지금 그러니까 비슷한가를 지금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방송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그 3시간까지는 안 갔네요. 그래도 2시간 내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11시 30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제 휴가도 다녀오실 분들도 많으실 거고 건강관리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방송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